안녕하십니까. 저는 18년차 헤어 디자이너이자 10년차 헤어 유튜버려리 최성렬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사죄드릴 일이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고, 앞전에 제가 약속하고 제가 했던 말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1월 20일 망하면 파혼이라는 영상 1분 1초쯤에 2월 4일날 제가 직접 만든 제품인 크림핑 크림 헤어 제품을 런칭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런칭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돼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래서 미뤄진 런칭 날짜가 2월 19일로 변경이 됐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번복하고 하는 걸 정말 너무 미치도록 싫어해가지고 뭔가 뭉개고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고, 비록 오늘 런칭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크림핑 크림 첫 헤어 제품 3종에 대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세하게 좀 잘 보여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영상을 끝까지 다 잘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 료리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정확하게 일주일 후면에 이제 크림핑 크림의 헤어 제품이 런칭이 됩니다. 근데 지금 되게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고 너무 걱정이 많아요. 그 걱정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하고,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근데 정말 내가 멍청했던 게, 이 촬영을 하기 위해서 제품을 좀 남겨놨어야 되는데 부모님 선물도 드리고 고마운 분한테 또 선물도 드리고 하느라고 제대로 된 패키지에 제품이 없어요. 그래서 매장에서 이제 마지막 테스트 겸 쓰던 그 제품으로 제가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점 죄송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샴푸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크림핑 크림 용기에는 인쇄나 프린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제품의 키워드는 근본이에요. 식물이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화려해도 뿌리가 좋지 않으면 안 좋은 것처럼 우리 모발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거칠에만 너무 신경을 쓰면 어차피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지. 근데 그 근본을 키워드로 삼고 생각을 계속 해보다 보니까 인간은 지구에서 삽니다. 지구에서 살면 우리가 지구를 챙겨야겠죠. 왜냐면은 인간으로서 너무 쓸데없는 환경을 파괴하는 거를 많이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인간이 살아가는 편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들은 최대한 신경을 써보자 라고 생각을 많이 들었거든요. 북극곰이랑도 오래 살아야 되고 하니까. 일단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 본 게 이제 패키징과 케이스예요. 그래서 패키징이든 케이스든 정말 친환경에 좀 많이 신경을 쓰면서 준비를 해봤는데, 프린팅이나 염색이나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분리수거가 되고 재활용이 될 때 이런 플라스틱의 염색, 프린팅, 스티커 이런 것들이 붙어 있거나 적혀 있고 인쇄가 돼 있게 되면 재활용이 되는데 그렇게 엄청 효율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강도가 가장 높고 질이 가장 좋은 그런 플라스틱을 선택을 하게 됐어요. 제가 제품을 준비하면서 가장 오래 걸렸던 게 이 용기 때문에 가장 시간도 많이 딜레이 되고 했거든요. 생각보다 이 형압이라는 작업을 하는 것 자체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플라스틱도 약간 그 제작이 될 때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플라스틱을 선택을 하려면 그런 작업을 하는 곳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너무 비싸고 하다 보니까 많이들 선호하지 않고 찾지를 않는 거야. 어떻게 찾아서 그런 플라스틱으로 이런 형압까지 해서 만들 수 있는 데를 찾느라고 정말 오래 걸리고, 만들어져서 받는 데까지도 정말 오래 걸리고 힘이 들었어요. 형압이라는 거는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것도 형압이라고 하고, 움푹움푹 들어가는 것도 형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면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라인에 CWC가 적혀 있는 부분이 제 기준 앞면이라고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돌리다 보면은 여기 라인이 하나가 있어요. 그 세로 라인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그 세로 라인은 이제 배터리가 있다가 점점 없어서 충전을 해줘야 된다, 약간 요런 의미로 디자인을 해봤는데, 내용물이 없으니까 잘 안 보여. 좀 보인다. 배터리 없음. 이건 배터리 풀충. 그리고 뒷면은 하단 라인에 CWC 마크만 없어졌어. 그리고 우측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는 심플한 디자인입니다. 근데 이제 법적으로
재질과 용량과 책임 판매업자와 제조업자와 이름 약간 요런 거를 무조건 적어야 돼요. 저는 스티커 같은 거를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안 떼서 버려가지고 재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 종이 태그를 만들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제품명 볼 수 있고 바코드도 있고 이제 친환경 마크들도 있어요. 그리고 열어서 보면은 주의사항이나 사용 방법이나 전성분표, 책임 판매업자 이런 거를 다 적어놨거든요. 근데 웃긴 게 이게 있어도 이 용기에 또 있어야 돼. 겁나 웃기지 않아? 이 제재적인 법이 좀 제정이 돼야 환경을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저러 이 밑에 보면 이렇게 스티커를 하나 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겁나 짜증나요. 하지만 이 밑에 스티커는 약간 수분리 스티커로 해가지고 물이 닿고 하면 금방 잘 떨어지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목택 같은 경우는 그냥 달고 쓰셔도 되는데 달고 쓰다 보면 젖어서 알아서 찢어지겠죠? 그러면 알아서 떼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다른 여타 그런 케이스들의 스티커를 직접 떼야 하는 것보다도 좀 더 수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종이도 친환경 재질을 사용을 해가지고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약간 최대한 노력할 수 있는 걸 좀 많이 노력해봤다 하는 느낌이랄까? 여러분들이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펌프라는 거 자체가요, 재활용이 사실 되게 까다롭습니다. 이 펌프를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셔서 버려야 돼요. 왜냐면 이 펌프를 부셔보면 스프링도 있고 그런 쇳덩이들이 같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펌프가 있는 제품들을 버릴 때는 펌프를 꼭 깨 부순 다음에 씻어가지고 버려주시는 게 재활용이 가장 좋아요. 근데 음료수 그 라벨 떼는 것도 되게 귀찮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크림핑크림에서 사용한 그 펌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버리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이 펌프에는 쇳덩이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다 플라스틱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버리셔도 돼요. 또 하나 욕심이 있다면 이 제품을 다 쓰고 나면 집에 있는 다른 뭐 바디워시, 바디로션, 뭐 에센스 그런 통들을 얘를 잘 씻겨서 사용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이 통에 되게 엄청난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냥 쉽게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게 좀 되게 마음이 아프긴 해요. 아까 말했듯이 플라스틱에도 약간 급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좋은 급의 플라스틱을 너무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게 너무 아깝기도 하고 해서 집에 다른 제품들을 얘로 다 바꾸면 일단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쓸데없는 쓰레기들을 최대한 빨리 처분해버리고 재활용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제품들을 잘 오래 갖고 쓰다가 그때 재활용을 보냈을 때 가장 뽕 뽑을 수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새끼 내가 이렇게 아끼는 만치 다들 좀 좋아해 줬으면 좋겠고 예뻐해 줬으면 좋겠긴 한데 세상은 냉정하니까요. 어쩔 수 없죠. 일단 다 각설하고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크림핑크림의 샴푸 같은 경우에는 산성 케라틴 근본 샴푸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엄청 직관적이죠. 산성 제품이고 그래서 산성 작업을 해줄 수 있고 케라틴이 들어있기 때문에 모발의 뼈대를 살려줄 수 있다. 그리고 근본 샴푸, 근본을 가장 키워드로 했기 때문에 이름을 쓰게 됐어요. 되게 있어 보이게 이름을 정해보려고 하기보다는 직관적으로 딱 보고 읽었을 때 이해가 되게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제가 지금 유튜브를 시작한 지도 정말 몇 년이야 수도 없이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약산성 샴푸를 왜 써야 한다 약간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면서 계속 약산성 작업을 해야 하는 이유와 그런 거를 되게 엄청 강조를 많이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고 다들 어느 정도 약산성 샴푸를 사용을 해야 하는 게 당연히 손상모든 건강모든 다 이롭다 라고 이제 인식이 조금씩 돼가는 것 같아서 되게 뭔가 뿌듯한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산성 샴푸는 꼭 염색머리, 탈색머리, 파마머리들만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한 머리도 썼을 때 좋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물은 중성이지만 염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모발에 물이 닿았을 때부터 바로 이제 알칼리화가 진행이 돼요. 알칼리화가 진행이 되면 모발의 손상도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그게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왕 쓸 거 약산성 샴푸를 써라 라고 계속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약산성 샴푸를 처음에 쓰시게 되면은 모발은 약간 빳빳한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알칼리화된 모발이 약산성화 되게 되면은 경화 반응이라는 게 나기 때문에 경화 반응 때 머리가 빳빳하고 뻣뻣하고 뽀득뽀득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산성 샴푸를 제대로 된 걸 사용을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빳빳해지고 뻣뻣해지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디폴트 값의 간단한 생각이에요. 근데 거기에 또 어떤 성분이 들어있냐에 따라서 빳빳해지는 정도가 달라요. 케라틴이라든지 뭐 엘라스틴이라든지 수많은 그런 영양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비율이 어떻게 되고 배합이 어떻게 되고 뭐 어떤 거에 들어가 있고 뭐 그런 요소들에 따라서 약산성 샴푸도 엄청 빳빳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쓸데없는 것보다 가장 모발의 주 구성 요소 중에 뭐가 가장 필요할까 하다가 선택한 게 비싼 오리지널 케라틴을 선택하게 되었다. 케라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케라틴, 오지 케라틴이 있고요. 케라틴 추출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똑같은 양에서 함유량이 다르기 때문에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오리지널 케라틴이 최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케라틴 같은 경우에는 특유의 그 향이 있어요. 약간 쿰쿰한 그런 향이 좀 있는데 그 향을 어떻게든 잘 무마시키면서 융화를 시키기 위해 이제 제품의 향에도 되게 많이 신경을 많이 썼는데 제가 또 향 덕후지 않습니까? 아주 민감한데요. 사실은 원래 처음에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향으로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향으로만 했을 때 뭔가 사람들의 접근성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향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대중성을 띌 수 있고 거부감이 많이 없을 수 있을까, 그리고 오랫동안 질리지 않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우리 크리미핑크림의 근본 라인 제품들은 다 네롤리 향을 갖게 됐습니다. 시트러스 플러스 네롤리인데 시트러스를 원래 다 제외를 했었는데요. 그 케라틴의 쿰쿰한 향을 좀 잡아주기 위해서 시트러스를 같이 쓰게 됐어요. 그 시트러스 향이요 되게 예민해요. 조금만 많아져도 다른 향을 다 먹어버린다든지 조금만 적어져도 아예 너무 빨리 날아가 버린다든지 아주 까다로운 놈입니다. 그래서 시트러스 향과 네롤리 향을 같이 잘 비율을 맞춰서 조향을 한 덕에 이제 케라틴 향도 거의 다 잡아낼 수 있게 됐었고, 조향을 할 때 한 가지 좀 고민을 했어요. 뭔가 퍼퓸 샴푸도 세상에 되게 많은데 내가 좋아하고 공들여 만든 향이 오래 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 제가 퍼퓸 샴푸를 좀 사서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테스트를 해보면서 느낀 가장 큰 단점은요, 나만 그럴 수도 있는데요, 머리에서 너무 극심한 강한 향이 나니까 약간 빈속에서 맡거나 아니면은 계속 뭔가를 집중한다든지 환경에 따라서 멀미가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차멀미, 배멀미, 비행기 멀미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이 향으로 인해서 멀미가 나더라고. 그래서 나는 퍼퓸 샴푸는 안 할래가 된 거지. 그래서 퍼퓸 샴푸로 향이 오래 가면은 더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좀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그 퍼퓸 라인을 만들든지. 이 기본적인 우리 스탠다드 라인에서는 퍼퓸 샴푸는 정말 별론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생각을 또 해봤어. 내가 사용하고 있는 백화점 브랜드 혹은 명품 브랜드의 바디라인 제품들은 왜 사용할 때는 향이 되게 좋고 은은하고 강력하고 좋은데 뭐 사용 후에 향이 많이 남지 않을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야. 바디워시를 막 썼는데 쓸 때 향도 되게 좋아. 그리고 약간 그 샤워볼에도 향이 막 묻을 정도로, 막 남을 정도로 너무 많이 잘 나. 그 씻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아. 근데 물로 딱 헹궈나고 하고 맡으면 향이 거의 다 안 나.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게 뭡니까? 바디 버터라든지 바디 오일이라든지 바디 로션. 뭐 보습 문제도 있겠지만 향을 더 지속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써.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지나면 향이 날라가. 그래서 우린 또 뭐 써요? 향수도 써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난 거야. 향의 지속력을 더 늘려줄 수 있는데 왜 그런 브랜드들은 특히나 왜 더 늘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우리 바디워시를 사용을 했을 때 이런 향이 납니다. 우리 향은 되게 기억에, 뇌리에 많이 남고 기분이 좋게 샤워하는 동안 그 시간에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속력을 넓히지 않은 이유는 아까 내가 말한 멀미 같은 거,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향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럼 우리의 바디 로션이든 바디 버터든 바디 오일을 사용해 보세요. 그럼 향을 더 즐길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만드는 거라고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도 부족하면 그에 또 다른 향수를 또 쓰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번 이 근본 라인에서는 정말 조향에 신경을 많이 썼고, 하지만 엄청 머리통이 아플 정도로 향이 많이 남기는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샴푸 트리트먼트 에센스를 같이 썼을 땐 충분히 그 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향을 하다 보니까요, 탑, 미들, 베이스가 있는데 그 셋 중에 하나가 빠지든 셋 중에 두 개가 빠져서 하나만 쓰든 엄청나게 리스크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좀 예민한 것도 있지만은 단번에 저는 느끼더라고요. 융화되는 그 느낌이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향에도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어요.
참 애물단지 애물단지. 자, 이 정도 얘기하면은 이제 샴푸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뭐 구구절절히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 라인업으로는 트리트먼트입니다. 이 트리트먼트는 말이죠, 이 또한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였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프린팅이라든지 염색이라든지 그런 인쇄라든지 그런 거를 다 없애고 법적으로 모든 제품에 대한 게 적혀야 되는 거는 이 태그 안에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쉽게도 요 녀석도 요 스티커가 하나가 붙어있어요. 그래서 버리실 거면 얘만 좀 떼서 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싸게 힘들게 만든 요 용기가 재활용이 제대로 안 되면 너무 내가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뭐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에도 케라틴이 가장 메인이지만 엘라스틴이라든지 콜라겐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뭐 그런 여타 다른 영양분도 많이 때려 넣어놨습니다. 샴푸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 다 그래서 가장 디폴트 값에 뭔가 되게 스탠다드한 가장 근본적인 기본이라고 저는 칭해놨지만 그냥 여타 기본 샴푸들보다도 약간 퀄리티를 많이 높여놓은 그런 기능성 제품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기본은 기본인 건데 기본인데 기본인 거가 싫고 그냥 난 기본인데 기능성인 게 좋아가지고 최대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샴푸도 마찬가지고 트리트먼트도 마찬가지고 논실리콘 제품이에요. 근데 약간 실리콘이 들어가면은 안 좋다라는 인식이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실리콘이라는 게 헤어 제품에서는 아예 나쁘진 않거든요. 왜냐면 필요한 부분이에요. 실리콘이 안 좋은 경우는 말이에요, 개싸구려 실리콘을 쓴다면 안 좋은 거예요. 개싸구려 실리콘이 들어갔을 때 뭐 에센스로 쳐서 얘기했을 때 모발에 발랐을 때 이제 손에 많이 남게 됩니다. 손에 많이 남게 돼서 손을 씻으려고 해도 손을 씻고도 잘 닦이지 않고 물이 코팅된 것처럼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만큼 모발에도 흡수도 안 되고 날아가지도 않는 잔여해버리는 애들이 너무 많은 그런 개싸구려 실리콘인 거거든요. 그래서 실리콘도 좋은 실리콘을 쓰면 흡수도 빠르고 빨리 날아가기도 해서 전혀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아예 전혀 문제가 되진 않을 수도 있겠지,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겠지, 살성이 그렇게 다 다르고 한데, 근데 평균적으로 좋은 거다. 항상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홍보라든지 매스컴에서 이슈화를 시킬 때 무조건 이거 안 좋은 거 아니면 무조건 좋은 거 약간 이런 식으로 흑과백으로 너무 많이 나눠놓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리콘 들어갔어? 그럼 안 좋은 거야 라고 하는데, 정말 고가의 제품들 중에서도 실리콘이 들어간 것들이 정말 많아요. 걔네는 정말 사용감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조건 실리콘이 안 좋아 라기보다는 안 좋은 실리콘이 들어간 게 안 좋은 거고 좋은 실리콘이 들어간 건 좋아, 도움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약간 샴푸나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약간 논실리콘을 좀 추천하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샤워를 하면서 머리를 먼저 감고 샤워를 하시기도 하지만 샤워를 다 하고서 머리를 감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특히나 칼라 관리를 할 때는 후다다닥 찬물로 사용을 해주는 게 가장 좋으니까 다들 어떤 자세로 샴푸를 하고 트리트먼트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 서서 합니다. 그냥 서서 몸에다 흘려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이 첨가되어 있는 샴푸나 트리트먼트를 서서 사용을 해서 씻고내면 몸을 꼭 잘 닦아줘야 몸에 트러블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거 잘 기억해야 돼요. 근데 놀린 실리콘 제품을 사용을 한다면 머리를 몸으로 서서 그냥 다 헹군 다음에 그렇게 열심히 씻어내지 않아도 어차피 실리콘으로 모공이 막히거나 할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리스크가 있지 않다. 샴푸도 그렇고 트리트먼트도 그렇고 논실리콘에 엄청 중점을 둬서 사용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좀 되게 많이 노력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 태그를 보시면은 이 전성분표를 보면은 좀 많이 잘 나와 있거든요. 케라틴, 단백질, 콜라겐, 뭐 식물 추출물 막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잘 넣어놨습니다. 이거에 대한 그 일화가 되게 너무 슬픈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성분이 2를 넣은 게 있어요. 그러면은 A라는 성분이 1이 들어간 거보다 2 들어간 게 원자재 값이 2배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잘 따져봐야 되는 거는 무조건 그 원료가 2배, 3배, 4배가 된다고 해서 효과가 좋은 거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거 연구하고 이제 비율 찾는데 정말 힘들었는데, 뭔가 홍보할 때 우리 거는 이만큼 때려 넣었습니다 막 이런 거 하면 당연히 좋을 수도 있지. 그만큼을 때려 넣었을 때 상승한 단가를 봤을 때 성능이 그만큼 올라가지 않으면 정말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를 이만큼 넣더라도 다른 거를 같이 넣었을 때 비율적으로 상쇄시키면서 이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 비율을 찾는 것이 엄청나게 힘들다. 그거를 잘 맞춰야 단가도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으며 판매가도 그러면은 너무 올라가지 않겠죠? 근데 효과가 좋다.
약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걸로는 가성비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저는 사실 가성비란 말을 정말 안 좋아합니다. 조금 100번 양보해서 표현을 하자면 효율성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투자를 해서 이 정도의 효과를 보니 아 이거는 효율성이 정말 괜찮은 제품이구나,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구나는 뭐라 그럴까, 저가 제품 중에서는 가성비 제품을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저가 이상, 중가, 고가에서는 가성비라는 단어를 쓰는 것보다 효율성, 그런 거를 따지시는 게 가장 올바른 방향성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보통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법 같은 걸 봤을 때 보통 뭐 우리 제품을 바르고서 몇 분 있다 헹궈주세요 막 그런 게 써 있잖아요. 근데 근본 트리트먼트에는 그런 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골고루 도포한 다음에 미용수로 깨끗이 헹궈주세요, 약간 요 정도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막말로 10초만 발랐다가 헹궈도 부들부들은 당연히 해줄 수 있어요, 논실리콘 제품도. 왜냐면은 그만한 성분을 때려 넣었으니까. 힘들게 배합한 그 성분과 비율을 바로 씻어냈을 때에 너무 아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걔네를 최대한 뽕 뽑으시려면 못해도 1, 20분 이상은 발라주는 거를 가장 추천을 하죠. 근데 얘는 꼭 그만큼 써야 되는 아니에요. 그만한 시간을 투자해서 써야 되는 아닌데 그래도 아깝잖아. 잘 써야지. 뽕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성분들이 내 머리에 잘 침투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게 가장 좋다. 몇 초보다는 못해도 몇 분 정도라도 방치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이 크림핑 크림 근본 라인 제품을 구매를 하셨을 때 브러쉬가 같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약간 신문 모티브로 한 그런 브러쉬예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반만 접어서 그냥 넣어주는 것보다는 뭔가 이거를 좀 더 이렇게 길게 접어줄지 뭐 이렇게 접어줄지 지금 되게 고민이에요. 더 접는 게 맞느냐 안 접는 게 맞느냐. 근데 사실 이거를 복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많이 안 접고 싶거든요. 제품 상자 박스를 딱 이 사이즈만한 거를 만들어야 되나? 라는 또 생각도 또 한편으로 합니다. 이렇게 디자인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 제품에 대한 얘기도 있고 뭔가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게 있는데, 이 쥐도리들 있죠. 이 쥐도리들은 사용방법에 대한 팁을 제가 조금 작성을 하게 됐어요. 봤을 때 너무나 당연하게 샴푸는 젖은 머리에 거품문지를 열심히 부드럽게 해서 잘 하겠죠. 그리고 헹구고 나서 트리트먼트는 최소 5분 이상 방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적혀 있어요. 그냥 다른 여타 트리트먼트들처럼 매우 짧은 몇 초의 시간에도 효과는 납니다. 하지만 그거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선 못해도 부탁해요. 근데 여기서 가장 히든은 여기 보시면 for boosting이라는 칸이 있어요. 요거를 읽어보게 되면 트리트먼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트리트먼트와 이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이 포션이라는 에센스입니다. 얘를 같이 혼합해서 모발에 바른 상태에서 이제 방치를 오래 해주면 오래 해줄수록 이제 효과를 훨씬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 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걱정인 거는 이걸 아무리 백날 첫날 적어놓고서 설명을 하고 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물론 얘 하나만 바르고 오래 방치해도 충분히 좋은 효과가 많이 나겠지만 for boosting, 더 약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안쪽 페이지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샴푸를 설명해서 말한 알칼리와 산성에 대한 거, 영양에 대한 거, 비율에 대한 거, 약간 그런 애들이 막 적혀 있어요. 이런 영양분들을 왜 신경 쓰면서 사용을 해야 할지, 어떤 영양분이 나한테 필요할지도 잘 생각을 해야 하고, 모발 상태를 볼 수 있는 그런 약간 이야기도 같이 적혀 있거든요. 케라틴을 가장 메인으로 적어 놓은 이유는 가장 근본을 추구하기 위해서 케라틴을 적어 놓은 거지, 케라틴만 들어가고 다른 성분이 안 들어간 것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에 보면은 여기에 또 다시 한번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을 안쪽에도 적어 놨어요. 그래서 부스팅 모드를 사용하실 때는 트리트먼트 2대 포션 1을 같이 믹스해서 찹찹찹 잘 발라주시고 비닐캡 쓰시고 그냥 열 쐬지 말고 편하게 있다가 헹궈주시면 아마 좋은 극대화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약간 지구를 생각하는 나의 마음과 그리고 약간 여러가지 디자인을 해놨음둥.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는 에센스입니다. 포션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죠. 이 포션 같은 경우에도 너무 슬프게도 밑에 스티커가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부탁해요. 왜 에센스라고 안하고 헷갈리게 포션 따위로 이름을 지었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지은 이유는 지금 포션 양이 너무 없기는 한데 그냥
머리를 말리기 전에, 머리를 말리는 중에, 그리고 다 말리고 나서만 바르는 간단한 에센스로 사용하지 말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영양 앰플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성분을 많이 때려 넣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리트먼트랑 같이 믹스해서 오래 방치했을 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에센스라고 하기엔 너무 아쉬운 거야. 그래서 뭔가 마법의 똥가루 같은 느낌으로 포션이라고 한 거예요. 엄청나지? 다 생각이 있어 이게. 자, 포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양쪽 손을 봤을 때 매트하죠. 근데 바르게 되면 안 바른 쪽 손에 비해서 바른 쪽 손이 약간 강태강도 돌고 할 거예요. 이 포션에는 여러가지 자연 추출 오일들과 함께 실리콘도 같이 첨가가 되어 있는 그런 에센스예요. 근데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개싸구려 실리콘이 아닌 좋은 실리콘을 잘 사용을 해서 비율을 잘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져봤을 때 약간 광택감도 있고 약간 뭔가 바른 듯한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걔네는 조금 있으면 이런 식으로 다 흡수가 되고 날아가게 됩니다. 너무 걱정하면서 실리콘이 들어갔다고? 하면서 그렇게 걱정할 따위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용량을 보시면 에센스 치고 되게 커요. 보통 에센스는 100ml 미만에서 한 120ml? 뭐 커야 한 150ml 될라나? 하는 애들이 되게 대중적인데 이 크리미핑 크림의 헤어 포션에는 용량이 210ml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10ml도 없지만은 원래 210ml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포션의 양을 이렇게 210ml까지 많이 높여놓은 이유는요, 보통 에센스를 사용하실 때 뭐 떡질 수 있으니까 조금만 쓸래, 아니면은 약간 비싸게 주고 샀으니까 아껴 쓸래, 약간 요런 마인드들을 갖고 계신 분들도 되게 많을 텐데요. 그렇게 쓰지 말고 듬뿍듬뿍 많이 잘 쓰라고 이렇게 많이 넣었어요. 이 포션을 이렇게 만들고 나서 실제로 딱 저도 받아보고 났을 때 좀 걱정인 것은 언제 이거를 구매하신 분들이 다 쓰고 다시 살 수 있을까? 한 1년은 쓸 수도 있겠다, 아꼈으면. 근데 부스팅 모드도 쓰고 머리 말리기 전, 중, 후 이렇게 잘 나눠서 바르시면 효과도 더 극대화시키면서 빠른 소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낌없이 써주세요. 아끼다 똥 되는 거예요. 포션을 보통 그냥 평소에 사용하실 때는 머리를 말리기 전에 한 2펌프 바르고서 말려주시고, 머리를 말리던 중에 약간 빳빳하고 빗질도 잘 안되고 너무 푸석하다, 수분감도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이 많이 드시는 극손상 정도의 모발 같은 경우에는 말리는 중간에 한 펌프를 더해서 추가로 발라주시고, 그리고 다 말리고 났을 때는 약간 한 2분의 1 펌프 정도만 해서 소량 발라주셨을 때 뭐 떡짐이나 그런 거에 부담 없이 되게 부드럽고 영양기가 많은 그런 슬릭감과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요, 정말 열심히 잘 만들었고 좋은 거 많이 넣어놨고 효과 좋을 거니까 써보세요 이상의 말을 할 게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걱정이었어요. 뭐랄까, 무슨 말을 더 해야 될지 사실 모르겠어. 왜냐면은 자신이 있으니까 뭔가 더 구구절절하게 말하고 싶지 않은 약간 그런 건데, 그래도 약간 구매자 입장에서 봤을 땐 뭔지를 알아야 사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이 크레이지 WC라는 꿈의 공간을 꿈꿀 때 내 꿈의 공간에서 내가 만든, 직접 제작한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면서 내 작업을 하면 다른 작업자리나 다른 미용실들과 확연한 약간 차별화를 둘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공허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결국에 이렇게 개발을 해내서 이렇게 만들게 됐는데, 크리미핑 크림의 이 제품 라인업들은 일단 공식 홈페이지가 만들어져요. 자사몰에서 이제 판매를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매장에서도 판매를 시작을 합니다. 크떡에서. 그리고 크떡에서 작업을 받으면 이 제품들을 무조건 사용을 합니다. 그만큼 저 자신이 있다는 것이지. 광고 홍보 멘트로 뭐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미용에서 사용하는 정도의 약간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의 사랑스러운 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으로 라인업이 꾸려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근래에 제가 이렇게 본품이 완전히 갖고 있을 수 있게 된 이후에 작업하신 분들은 이거 다 샵에서 사용을 해드려서 이게 어떤 느낌인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향도 어떤지 알고. 그리고 뭔가 더 얘기해줘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이 안 나네. 샴푸랑 트리트먼트는 500ml씩이에요. 500ml, 500ml, 210ml 약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게 크기가 그렇게 안 커 보일 수 있는데요, 이게 제품 용기의 비율상 막 그렇게 큰 공간을 차지한다든지 사용할 때 뭐 잘 자빠진다든지 약간 그런 게 너무 싫어서 쉐입을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작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궁금하시면 이거를 따라 가지고 계량컵에 한번 부어보세요. 그럼 딱 나올 겁니다. 500ml씩. 궁금하실 수 있는 거는 이제 얘가 패키징이 어떻게 되느냐,
보라색의 샴푸. 근데 이거 제가 그 스튜디오 촬영할 때 구겨놨던 거밖에 지금 저한테 안 남아서 지금 되게 많이 구겨져 있는데, 사실 구겨진 느낌이 좀 내가 좀 선호하는 느낌이긴 한데, 이게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직접 셀프로 스탬핑한 이 각대 봉투에 얘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제품 펌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리는 거거든요. 딸깍 이렇게 하면은 닫힌 거, 딸깍 하면은 이렇게 하면 눌려요. 근데 이 방향을 100%다 동일하게 이렇게 펌프의 방향이 일치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얘가 만약에 열었는데 뭐 이렇게 돼 있다, 근데 나는 앞으로 쓰고 싶어 하면은 체결 부위를 푸른 다음에 이 대가리를 돌린 다음에 다시 체결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열린 상태에서 앞면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다들 아는 건데 이거 한 번 더 그냥 얘기해 줄 뿐이에요. 이 펌프가 닫힌 상태에서 이 모가지 택이 또 이렇게 달리고, 그 다음에 이 봉다리 안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얘가 한 2단 정도 접힐 거예요. 2단 정도 이렇게 접었으면은, 자, CWC 월 들어가는 원웨이 티켓을 열에 붙여집니다. 요게 제품 1차 패키징이에요. 원래는 그 단상자들을 많이 쓰잖아요. 이 상자를 열었을 때 얘가 그냥 들어가 있다든지. 근데 사실 그 단상자들은 너무 제가 볼 때는 쓰레기인 거예요. 뭐 사실 제품 뜯으면은 다 버리잖아요. 뭐 그나마 모은다고 치면은 뭐 가방 샀을 때 가방 박스, 아니면 뭐 신발 샀을 때 신발 박스, 뭐 이런 거 많이 모으지, 이런 약간 생필품에 대한 그런 박스들을 많이 모으지 않잖아요. 모으시는 분도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의 모으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을까 해서, 번거롭더라도 직접 스탬핑을 하고 좀 빡세더라도 직접 접어서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야 하는 이런 패키지를 선택을 하게 됐어요. 단품으로 구매를 했을 때는 이 모가지 택이 달린 상태에서 이제 제품이 봉투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세트를 구매를 하시면 이제 샴푸랑 트리트먼트랑 포션이랑 다 그 세트 박스가 있어요.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목택들은 이제 끼지 않고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세트 박스에 전성분표랑 그런 게 어차피 다 적혀 있고 또 하기 때문에, 일부러 종이를 또 아끼는 마음에 얘네들은 또 빼게 됐어요, 세트 박스에선.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근데 지금 내가 세트 박스를 보여주고 싶거든? 근데 세트 박스가 없어. 미안합니다. 제가 좀 허술했네요. 세트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송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다 닫혀있는 상태로 받을 거예요. 이제 선물용으로 사용을 한다고 쳤을 때 그 손잡이를 풀어서 이렇게 접으면 손잡이가 나오거든요. 지인들한테 선물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또 얼마 안 있으면 명절이잖아요. 명절 선물로 뭐 그런 선물을 해보는 것도 참 좋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그 영상 초반에 되게 걱정도 많고 막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막 그런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 브로쉐가 좀 문제예요. 왜냐면 저는 갱지에다가 이렇게 인쇄를 해서 보내고 싶거든요. 근데 이 갱지 같은 경우는 종이 함유량도 낮고 너무 얇아서 대량 인쇄를 하는 상태에서는 이제 인쇄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알아본 업체들 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 그러면은 종이를 바꿔야 하는구나 해서 이제 오리지널 갱지가 아니고 중절지라는 종이가 있는데 그 종이에다가 이제 인쇄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쯤엔 구했을 수도 있고 구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런칭이 일주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도 아직 구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런칭이 2월 4일날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하나 그렇게 순탄하게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지금. 그래서 일단 이 종이에 대한 이슈와 인쇄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좀 아쉽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의 문제가 있긴 한데요. 지금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멍청한 짓을 해가지고 되게 늦게 이제 진행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일주일 남았다 했잖아요. 한 3일 정도 후에 그 스튜디오 촬영했던 사진에 이제 편집볼이 옵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홈페이지를 제작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수요일날 받으면 목, 금, 토 이렇게 3일 안에 이제 다 홈페이지 제작이 끝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정말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때 2월 4일에 런칭을 했고 2월 4일에 주문도 가능하고 하다면 다 어떻게든 해결을 한 거야. 이 영상 처음에 만약에 키셨을 때 죄송합니다, 2월 4일 런칭 일자는 언제로 좀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문구가 만약에 있었다면 이 종이 문제와 홈페이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저는 뭔가 약속을 한 거에서 번복을 하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뭐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저가 제품을 타겟팅해서
고가의 퀄리티를 낸다 라는 거는 사실상의 개발을 하다 보니까 불가능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가 제품을 타겟팅해서 고가 제품의 퀄리티를 낼 정도로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서 좀 사실 마음이 좀 좋지 않아요. 조금 더 저렴하고 조금 부담 없이 쓸 수 있게끔 좀 제공을 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근본 라인 이외에 이제 그 다음 라인업도 되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다른 이벤트들도 막 생각을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막 그렇게 되게 꿈꾸고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망하면은 약간 결혼이 정말 어려워질 수도 있는, 또 내 꿈이 이렇게 좌절된 거니까 또 내가 그 늪에서 또 빠져나오는 게 좀 쉬울지 어려울지도 잘 모르겠고, 되게 어떻게 보면 2024년은 정말 저한테 많은 경험과 많은 변화의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엄청 재밌고 기대되지만 겁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지금 나는 얘 때문에 2년 넘게 스트레스를 받았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징의 제품들. 아무튼 뭔가 되게 사서 고생하는 거 아니냐, 너무 힘들게 사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듣고 있는데, 저도 그렇고 곽도 그렇고 약간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거에 대한 만족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엄청 잘 되지 않아도 그 잘 되지 않는 것도 상쇄시킬 만큼의 엄청난 만족감이 있어서 그런 재미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뭔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살 수 있는 뭔가 파이팅하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기대해주세요. 제가 잠깐 뭔가 빠뜨린 게 있는데 말이에요. 네르른. 이게 뭐냐면 약간 히든 박스를 할 거예요. 그래서 택배를 받으신 분 중에 이 테이프로 포장이 되어 있는 박스에는 선물이 들어있을 겁니다. 근데 몇 개나 할지는 잘 모르겠고 받는 재미가 중요하니까